혹시 요즘 들어 화장실 가는 게 점점 더 힘들다거나 혈압이 예전보다 쉽게 올라간다고 느껴지진 않으세요? 나이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나 고민하시죠. 혹시 무화과라는 과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한때 고급 과일로만 여겨졌던 무화과는 지금 시니어 분들에게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한 번에 챙겨줄 수 있는 귀한 과일입니다. 식이섬유도 많고 혈압에 좋은 칼륨과 칼슘,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화과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섭취 전에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 무화과는 생과와 말린 과일의 효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먹어야 오히려 독이 아닌 약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무화과가 시니어 건강에 어떤 점에서 효과적인지, 또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앞으로 무화과를 드실 때 불안함 없이 건강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무화과는 내장 건강부터 챙겨주는 과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화과는 나이 들수록 약해지기 쉬운 장 건강을 돕는데 매우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피신이라는 천연 소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도와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 복부팽만, 만성 변비 같은 문제가 자주 생기시는 시니어분들께는 무화과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꾸준히 무화과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섬유질 식품을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국내 전북대 연구에서는 무화과 추출물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참여자의 복통, 복부팽만, 변비 증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해외 연구에서는 말린 무화과를 하루 45g씩 4주간 섭취한 그룹의 배변 활동이 명확히 개선된 사례도 있었고요. 즉, 약을 먹지 않아도 식단만 잘 조절해도 장의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무화과가 보여준 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속 유익균은 줄어들고 연동 운동은 느려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하나만 꾸준히 섭취해도 몸 전체 컨디션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화과는 하루 한두 개씩 부담 없는 간식처럼 섭취하기 좋은 장 건강 보조 식품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생무화과와 말린 무화과를 꼭 구분하세요. 무화과가 혈당에 안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당 관리 중이신 분들에겐 이 과일이 괜히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린 무화과는 당뇨 환자에게 피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생무화과는 섭취량만 조절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린 무화과는 수분이 빠진 대신 당 성분이 농축되면서 혈당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쉽습니다. 100g 기준으로 보면 생무화과보다 말린 무화과의 당류 함량이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죠. 그래서 당뇨병 전문의들도 말린 무화과는 간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생무화과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또한 식사 중이나 식후에 소량 섭취하면 포만감을 더해 식사량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과일을 아예 끊기보다 잘 조절해서 즐기는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겐 생무화과는 하루 한두 개, 식후 섭취가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권장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공복 섭취는 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단당류의 흡수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생과일이라도 혈당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혹시라도 평소보다 많은 양을 드셨다면 식후 2시간 혈당 체크를 통해 본인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안전선을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하니까요.
무화과에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관여하면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특히 짜게 먹는 식습관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겐 이런 천연 미네랄 공급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화과는 뼈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 있는 섭취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무화과는 이런 미네랄을 한 번에 공급받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지질 관리 면에서도 무화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무화과 잎 추출물을 활용한 동물 실험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무화과는 혈관 건강과 지질 균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과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무화과에는 비타민 K 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바로 이 작용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와파린의 효과가 약해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호작용은 혈전 예방을 위해 와파린을 장기 복용 중인 분들에겐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심방세동, 인공판막, 혈전증 등으로 와파린을 드시고 계시다면 무화과 섭취 여부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무화과를 평소에 자주 드시던 분이라면 와파린 복용을 시작하기 전 식습관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은 물론이고 음식도 체내에서 약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무화과는 항산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과일입니다. 무화과는 겉모습만 보면 단순한 열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항산화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폴리페놀인데요. 이 성분은 몸속 활성산소를 억제해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완화하며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관과 뇌세포처럼 손상에 민감한 조직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면역 반응이 느려지고 세포가 외부 자극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꾸준히 필요한 시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식단에 항산화 과일을 포함시키는 것이 건강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데요. 무화과는 그런 면에서 꽤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 중 하나인 승정도우이는 일반 무화과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월등히 높은 품종입니다. 보통 무화과 1kg당 폴리페놀 함량이 199에서 262mg에 달하는데 이는 일반 품종보다 높은 수준으로 항산화 효능이 강한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같은 무화과라도 품종에 따라 건강 효능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무화과에는 감마 아미노뷰티르산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 불안감 감소, 집중력 향상, 수면의 질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불면, 신경 불안, 기억력 저하 등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식물성 GABA가 함유된 식품이 부작용 없이 신경 안정에 기여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죠. 물론 무화과만으로 GABA를 충분히 섭취할 수는 없지만 하루 한두 개씩 꾸준히 드신다면 식물성 항산화 성분과 함께 신경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 걱정. 이렇게 보관하세요. 무화과는 수분 함량이 높고 껍질이 매우 얇기 때문에 상온에서 금방 무르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과일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습한 날씨에는 하루 이틀만 방심해도 과육이 흐물흐물해지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구입한 즉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냉장 보관할 땐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세척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한 개씩 키친타월로 감싸서 밀폐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셋째, 냉장고 온도는 1도에서 5도 사이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최대 5일 정도까지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무르거나 갈변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바로 드시지 못할 양이라면
냉동 보관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화과는 껍질이 얇아 냉동 보관 시 쉽게 얼 수 있으므로 한 개씩 랩에 싸서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넣는 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때는 껍질째 보관해도 괜찮지만 껍질이 얇아 눌리기 쉬우니 형태가 망가지지 않도록 포장에 신경 써주세요. 먹을 때는 자연 해동해서 드셔도 되고 얼린 상태 그대로 갈아 넣어 스무디나 샤베트처럼 활용하시면 색다른 디저트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무화과 특유의 단맛이 강해지면서 설탕 없이도 충분히 달콤한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실온 보관은 정말 짧게 하루 이내로만 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무화과는 익을수록 당도가 올라가지만 그만큼 부패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방치해도 곰팡이나 초파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정리하자면 단기 섭취 시엔 냉장 보관, 장기 보관 시엔 냉동, 실온은 최대한 피하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화과는 정말 알면 알수록 시니어 건강에 꼭 맞는 과일입니다. 장 건강부터 혈관, 항산화, 신경 안정까지 작은 과일 하나에 담긴 영양과 효능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무화과도 몸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음식이 내 몸에 진짜 약이 되려면 효능에만 집중하기보다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지를 먼저 살피는 태도,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오늘부터 무화과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볼 때 한두 개 챙겨보시고 식후에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